자,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10분쯤에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한국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 NHK 등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고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까지 소집되고 또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리고 한국과 EU, 나토 또 우크라이나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타이밍에 북한이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ICBM을 고각 발사를 한 것은 지금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10개월 만이죠. 탄도미사일 도발도 지금 43일 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이 ICBM을 쐈을까? 지금 북한은 트럼프가 된다고 보고 트럼프가 됐을 때 협상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비판하는 나토나 서방 국가들의 압력, 유엔의 압력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야말로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떠들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핵무기 관련해서 이 시위하듯이 훈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설도 들립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이 자들이 이제 우리 막 간다.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수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ICBM 실거리 사격을 해서 10,000km 넘게 날아간다.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단계가 될 거고 또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 당선 초창기부터 북핵 문제가 계속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되는 부분과 섞여서 북한이 지금 세계의 중심 이슈에 등장하는 계기를 김정은이가 즐기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이번에 파병을 해서 대량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할 때 이것이 북한에 어려울 거라 하지만 김정은이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파병을 규탄하니까 파병 규탄 며칠 있으면 트럼프 되면 우리가 자꾸 쏴대면 트럼프가 협상하자고 올 거다. 지금 그걸 봐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국면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돈 내라고 요구하고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데 대해서도 돈 내라고 하고 그리고 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북한하고 군축협상에 들어가겠다. 종전선언을 북한하고 하겠다.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 이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하고 거래의 기술을 보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응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내가 어디 듣기로는 정부도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거래할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윤 정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협상을 할 때 문재인처럼 거강꾼은 할 수 없고 그럼 말리려면 뭘 가지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맺었습니까? 1차로는 북한이고 2차로는 중공 소련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인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맺은 사유가 북한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됐다 하더라도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북한 김정은이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그리고 군축회담에 들어가서 ICBM하고 핵탄두를 조금만 줄이면 미국에만 날라오지 않게 하면 너네들의 지금 핵보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게. 이러면요. 이거는요.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아니 북한 때문에 북한의 남침 도발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이나 6.25 이후에 계속 주둔해 왔고 한미 간의 긴밀한 상호 합동 군사 훈련이나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지하자고 미국이 한국에 이야기하고 북한을 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죠. 그러지 않고 미국이 북한하고 한국은 아예 통보하지도 않고 저 마음대로 붙어먹으면요. 한미 방호 상위 조약에 대한 위반이에요. 아니 서로 합쳐서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자고 조약까지 맺은 혈맹인 나라에서 혈맹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적과 붙어먹으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 비를 맞춰서 돈 액수로 흥정하고 주한미군 가지 말라고 뭐 한국이 군사비 분담을 늘리겠다. 훈련비 같은 거 다 내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내겠다. 북한하고만 붙지 마라. 사정한다고 안 붙을 게 아니에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너네가 북한하고 붙으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너네는 우리한테 동맹으로서 신의를 저버렸고 조약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고 해야 된다. 그걸 천명을 해야 돼요. 트럼프 되자마자 미국 핵군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 동의 없이 우리는 핵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버려야 돼요. 아니 지만 거래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래 기술이 없어요.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제관계에. 자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요. 지금 나토나 또 서방 각국들이 미국이 저렇게 돌변해서 적과 손을 잡고 동맹을 벌인다? 그러면 한국이 자위용으로 개발하겠다는 핵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라며요. 방어용이라며요. 북한의 핵만 방어용이고 우리의 핵은 뭐 공격용입니까?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전전긍긍할 거 아니라 내가 하나 충고합니다. 윤 정권에. 트럼프가 우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북과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은 방어용으로 자위용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핵 도미노 현상이 세계에 나버려야 됩니다. 일본도요 미국이 결국 저거 살겠다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도 핵 개발하겠다. 대만도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의 분쟁 지역이나 대립한 지역에 전부 다가 핵 개발로 가버리는 그걸 트럼프가 감당해라고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저 썩은 사기꾼 같은 인간을 믿고 우리가요 더 빌고 사정하면서 그게 무슨 딜 쳐요? 저자는요 지 책에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이 숙이면 그대로 밟아 죽여버립니다. 자 저자를 다루는 방법은요. 네가 그랬을 때 우리는요 전 세계의 한국이 자위용으로 방어용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득하겠다. 너가 먼저 상호 방위 조약을 깨지 않았냐 이렇게 가야죠.